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증시 고공행진,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어쩔 건데, 대형주 중심의 상승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역시 20년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아주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막상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20년 신고가에 근접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수가 올라도 개미의 계좌는 후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나 지수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는 고공행진 중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대형주 중심의 강한 상승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피 현재 2745.44포인트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중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926.88포인트 찍으면서 현재 20년 최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중이나 1월에는 최고가를 뚫고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개미들의 계좌는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좋아하는 것 바로 코스닥 지수고, 코스닥 지수에서도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거래를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개미들의 계좌는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형주 중심의 상승 속에서 중소형주 상승률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비교 그래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10월 말부터 12월 7일 현재까지 코스피 대형주 지수, 코스피 중형주,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 코스닥 100, 그리고 코스닥 미드, 코스닥 스몰, 다시 말해서 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각각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거의 겹치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겹치면서 같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하면서 수익을 다 안겨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특이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대형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100 지수는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 대형주 지수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월 말부터 상승률로 따지면 코스닥 100의 경우에는 25.28%, 코스피 대형은 18.5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중형주 같은 경우는 12월 들어서 이렇게 오르는 듯 하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며칠 동안 우하향하면서 지금 하락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도 11월 말부터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심지어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미드와 코스닥 스몰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래프가 거의 겹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가파른 상승 기울기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코스피 중형주, 코스닥 중형주,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 소형주들은 12월 들어서 오히려 지수가 오른쪽 아래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조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 상승의 수혜를 온전히 느끼고 있겠지만, 반대로 코스피나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좌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 지금 중소형주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빠르게 상승하니까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인버스를 탔다,
곧버스에 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개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지금 코덱스 선물 인버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개미들의 순매수 내역을 보면은 인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곧버스에 베팅하면은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인버스, 곧버스에 베팅하는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 불안한 버스에 타지 말고 안전하고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하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절벽 위로 가는 버스 불안하게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삐끗하면 이렇게 그냥 나가 떨어져서 사망입니다. 자,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정신 차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버스 한번 타보면, 실제로 한번 타보면 상당히 가슴 졸입니다. 자, 제가 볼리비아 갔을 때 안데스 산맥 지나갈 때 이런 절벽 위에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모르고 탔지만 알고 타라면은 지금은 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버스를 타고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많다는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 지수의 강한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바입니다. 추세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혹여라도 조정이 오더라도 그 폭은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곧버스에 베팅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 돈이 선호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그 폭이 깊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달러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더욱이 최근에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지금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더욱 강화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서 세계의 GDP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것은 단기적으로 누려왔던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퇴색할 것이며 달러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시티그룹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UBS에서도 2021년 달러화는 더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의 등장으로 인해서 경제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 기조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달러 약세가 된다는 거 바로 신흥국에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해왔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 자, 여기 보시면은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금 여기 그래프는 반대로 표시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흥국 즉 이머징 마켓의 주식은 자, 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달러의 가치와 신흥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지금 보면은 그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흥국 주식시장, 이 달러 가치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더 많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 신흥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은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괴리가 크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갭이 크다는 것은 갭을 좁히러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흥국 증시 상승에 베팅할 때지 하락에 베팅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현재 시장의 상황, 돈에 선호하는 방향이 뭐냐? 자, 바로 이것은 또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와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둔화될 때
코스닥은 열의를 보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우세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우세했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것은 사실상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중소형주는 코스닥과 동일하게 봐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은 코스피 대형주의 강세가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준의 자산 증감과 코스닥의 움직임인데요. 자, 지금 연준의 자산 증감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면서 코스닥 역시 둔화된 움직임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소형주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자산 증감 속도 둔화 시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우위였다. 자, 그 중에서도 코스피 대형주, 그 중에서 경기 민감주, 이익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업종 종목 위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유동성에 기댄 상승보다는 실적에 기댄 상승이 두드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실적 중심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이유, 4분기와 내년 1분기 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 이런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대주주 요건 10억이라는 점, 아직 여전히 10억입니다.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지난 10월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3억으로 만약에 관철이 되었다. 그랬다면은 아마 시장이 박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3억이 아니라 10억이 유지됐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유지하지만, 자,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 자, 그리고 코스피 중소형주의 경우 큰 손들이 지금 매수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굳이 연말에 매수를 해가지고 대주주 요건 10억을 넘어가려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더 기다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1월까지는 기다렸다가 1월 이후에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강화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25억에서 15억으로 10억이 줄어들 때가 바로 2017년 말이었고, 그리고 2019년 말에 15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3억으로 줄어들 뻔하다가 유예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17년과 19년 말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번 보는 게 좋겠는데, 2017년 12월 말 이후 코스닥 수익률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 말 12월에 여기 소폭 상승했지만 1월 달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8년 말에도 12월에는 음봉이 떴다가 1월에는 양봉으로 마감되고, 그리고 4월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특이하게도 11월에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12월에 반등이 나왔고, 1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자, 그 내막을 뜯어보면 12월 중순 이후부터 1월 중순까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1월 말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 때문에 시장이 불안에 잠기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했고 음봉 마감을 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월 초 중순까지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매우 황홀하게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때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3월에 대폭락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적절히 잘 해놓았다면 지금 마음 편히 상승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 타고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체로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12월보다 1월이 강했습니다. 자, 1월에 코스닥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중소형주 하락 조정 시기는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이 빠른 투자자라면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익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없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고 발이 빠르지 않은 투자자라면 그저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을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